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있었죠. 이 선거법 재판은 두 가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작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허위사실이다 해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이 임의로 해준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거짓말이다 하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김문기 씨 부분은 지금 이미 끝났고요. 지금 백현동 부분을 아마 초중반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결정적 증언, 이거는 근데 내용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냥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며칠 내로 1, 2주 내로 재판이 끝나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야말로 거의 법정에서 위중교사를 하는 수준의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사람이 주거환경과장이거든요.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사람은 백현동 용도 변경의 실무과장입니다. 이 사람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그런데 부담이 없었냐? 국토부가 그걸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담이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거환경과장 전모 씨라는 사람인데, 없었다. 나는 오로지 시장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지시만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하고 사실대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용도 변경을 민간업자가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3번 공문을 보낸 게 맞느냐?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거냐? 그랬더니 전 씨가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가 지자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 국가사무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전혀 협조 안 하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 씨는 아니, 잘못되지 않은 거라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계속 겉돌면서 이재명 대표는 야, 부담 있었잖아. 이렇게 묻고 당시 담당 과장은 부담 없었다. 그게 아니 시장이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박근혜 국토부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공문에 보면 용도 변경 이런 문제는 귀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왜냐면 성남시가 당시 박근혜 국토부에 어떤 공문을 보냈었냐면, 아니 우리가 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해도 됩니까? 아니면 국토부 지시를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그게 법률이 다르거든요. 그걸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를 하니까 박근혜 국토부에서 아니야, 이거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야. 그러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과장이 그냥 본인이 뭉개고 말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 왜냐하면 이건 꼭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 국토부 지시를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성남시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요 두 가지를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가 답변을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랬는데, 그걸 시장한테 보고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보고했다고 하고. 자, 근데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어제 그 환경과장을 자꾸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담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담을 느꼈다는 거와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이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설령 당시 주거환경과장이 국토부가 계속 지시를 하니까, 요청을 하니까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을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담과 협박은 다르죠. 부담은 느꼈지만 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령대로 처리한 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뭐 이런 얘기는 직무유기로 뭐 고발한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무슨 고발을 합니까? 이래서 근데 그걸 법정에서는 자꾸 부담이라는 단어로 살짝 지금 바꿔서 이제 이 주거환경과장의 그 자기 그 허위사실 유포한 거를 좀 이렇게 물타기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 주거환경과장은 사실대로 답변을 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이게 사실이다 뭐 이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벌써 이 재판이 이제 15개월째로 접어듭니다. 12월 초가 되면 15개월이 됩니다. 이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 3월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15개월째, 1년 3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도 부담이겠죠. 6개월에 끝내도록 강행 규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뭐 어차피 백현동 부분은 김문기 부분은 뭐 자꾸 몰랐다고 하면 그건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백현동 부분은 명확하게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이 있는데 뭐 무슨 거기에 뭐 협박 뭐 부담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금방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적어도 백현동 부분의 허위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김문기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저는 뭐 명백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판결만 남은 거 아니냐. 유죄는 확실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법조인이든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든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외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유죄다. 그럼 유죄면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이하가 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되죠.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뭐 434억인가요?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재명만 망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도 망하죠. 이래서 이제 일각에서 유죄는 하되 그 434억 토해내는 거는 좀 막아야 한다 뭐 이런 그 판사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판사의 부담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기존 판례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이 90만 원이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100만 원 넘는 허위사실 유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90만 원 때리면 판사의 부담도 아마 보통 부담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건 판사의 부담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뭐 유죄는 확실한 걸로 보이니까 문제는 이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죠.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총선 전에 끝날지 아니면 총선 뒤에도 안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판사만 압니다. 판사만. 강규태 부장판사라는 사람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총선 전에 끝나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배지 아니죠. 이게 1심이죠. 참 1심이니까 그렇진 않겠군요. 어쨌든 총선에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유죄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새는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 이 선거법 재판의 경우 그렇게 뭐 흔하지 않고 이거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짙어지는 위기다. 총선 전이면 뭐 거의 폭망 수준이고 총선 후에 1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심, 3심 뭐 글쎄 2심, 3심도 그렇게 끌을까요? 뭐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여하튼 뭐 어찌 나오든 간에 유죄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가중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의 위기는 바로 위증교사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최강욱 전 의원의 피선거권 문제를 얘기해가면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은 물론 이제 12월 11일인가 그때 공판준비기일을 합니다. 아마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자고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겠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럴지라도 총선 전에 과연 정상적이라면 끝날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또 재판장이 과연 끝낼 것인가, 총선 전에. 저는 총선 전에 안 끝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검찰 요구대로 분리해주고, 대신 총선 전이냐 후냐는 이재명 쪽 요구대로 총선 후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적당히 타협한 것 아니냐, 판사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판사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게 현실이니까 그거 어쩌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총선 전이든 후든 이재명 대표한테는 문제는, 보통 이런 류의 위증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징역 대략 2년, 2년 반 이 정도의 집행유예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과거 판례를 쭉 조사해 보면. 그렇다면 징역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2027년 3월 이게 확정됐을 경우에 총선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면 대법원 확정 판결 될 거래요. 그러면 2027년 대선에 출마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최선은 이거를 대장동 재판에 다시 병합하는 거죠. 다시. 그러려면 우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총선으로 밀어놓고, 또 하나의 조건은 총선에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그래서 그 압승을 발판으로 판사를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제1당, 국회 제1당,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제1당 대표를 과연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할 정도로 판결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자기가 부담이 되면 그때도 병합이 가능하거든요. 선고를 안 내리면. 병합해버리면 2027년 3월까지 확정 판결 안 나온다. 어마어마한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의 비판을 받겠죠. 이거는 정치다. 판결이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입 꽉 깨물고 만약에 해준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겠습니까? 진짜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 그거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도 지금 먹구름이 끼었고,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먹구름이 낀 거지만, 그리고 그거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고, 위증교사 설령 총선 후로 미룬다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압승을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그냥 1심 선고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의 위기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별로 트집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이걸 선호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를 부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면 당장 정의당 데스노트 거기서 제외할 거고요. 민주당 내 비명계, 아니 이렇게 흠이 없는 대법원장을 왜 부결시키느냐 이럴 겁니다. 그러면 친명계만 지금 이 사발통문 돌려서 부결시키자 이럴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후임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다면 내년 2월 사법부도 정상화될 거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더욱더 이재명 대표의 위기는 가중된다. 재판 리스크는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뭐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고 뭐 판사를 뭐 여론으로 압박해서 판사가 마음을 바꾸고 이러지 않는 한 이 위기는 적어도 총선 전에 오든가 아니면 총선 뒤 몇 개월 내에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니 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